안녕하세요. 2019-0530 김민정입니다. 총이치기공학 중간고사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기공학이란 무취학 환자에게 심리적, 기능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틀니를 제작합니다. 아무래도 기준이 되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취학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강 해부나 치아 발치 후 구강 조직의 변화를 그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이치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나비치고 2단계는 수지이치입니다. 나비치는 간단히 말해서 왁스로 만든 틀니이고 수지이치는 아크릴로 만들어진 수지 틀니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눈 이유는 처음부터 단단한 아크릴로 만들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물은 왁스 틀니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치로 완성을 해서 시적을 해보고 환자 구강 내에 불편하지 않고 만족스럽다면 단단한 아크릴 틀니로 다시 최종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치료실과 기공실 이 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나비치까지는 치료실과 기공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작이 됩니다. 그러나 수지이치는 모든 과정이 기공실에서만 진행이 되고 환자는 마지막 완성의치 장착할 때만 한번 내원하게 됩니다. 총 환자의 내원 횟수는 몇 번인지 여기서 딱 알 수가 있죠? 총이치 제작 과정 중에서 나비치 제작 과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실에서 구강 내 검사를 합니다. 환자랑 치과 의사 선생님이 구강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 수립한 후 인상을 체득할 것입니다. 이 예비 인상은 기성 트레이를 가지고 인상을 체득합니다. 기성 트레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트레이로 개인 구강에 맞도록 이렇게 제작되어 있지 않고 규격이 다양한 크기로 대중소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 치조제 형태에 어느 정도 적합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예비 인상이고 나중에 개인 트레이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환자마다 구강 안에 상태가 다르고 아무래도 기준이 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정밀한 인상을 체득하기 위해서 맞춤 트레이인 개인 트레이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 트레이는 최종 인상법에 따라 릴리프, 스페이서, 스타퍼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개인 트레이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 예비 모형 위에서 가장 구강 정정의 가장 깊은 부위인 은엽 이행부를 연필로 이렇게 외형선을 따라 그려줍니다. 그리고 2-3mm 정도 짧게 트레이 외형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또 2-3mm 짧게 스페이서 외형선을 그려줍니다. 제가 좀 여기 설명하느라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진짜 여기보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따라서 그려야 됩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모형이 상악이고 왼쪽에 있는 모형이 하악인데요.
상악은 국의 후연 부위가 국의 소화보다 2mm 정도 길게 해주고, 하악은 구용기 부위가 구용기 일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외형선을 다 그리고 나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시켜서 스페이서를 형성해 줍니다. 이 공간을 형성해주는 이유는 그 공간 안에 인상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개인 트레이와 점막 사이에서 일정한 두께의 인상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부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왁스를 부착하고 세 번째 선인 스페이서 라인에 따라 맞게 잘라줍니다. 상악과 하악 모두 스페이서 라인에 맞게 공간을 부여해 줬다면 그 다음은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는데요. 이 티슈 스탑은 변치부랑 양측 구치부의 균형에 맞게 한 4에서 5mm 정도 크기로 원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형성해 줍니다. 정사각형으로 형성해 줍니다. 왜 이 티슈 스탑을 부여하냐면요. 이 티슈 스탑은 정밀 인상을 찰떡할 때 구강 안에 안정과 균일한 인상재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티슈 스탑을 다 만들고 나서는 분리재를 도포하고 이제 자가중압 레진을 혼합해 떡상 상태로 인절미 같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손바닥이나 틀에 넣고 균일한 모형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 티슈 스탑부터 채우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압접시켜 줍니다. 그리고 트레이 외형상을 따라 여분의 레진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 손잡이를 만들어 줍니다. 상악 손잡이는 45도 순축으로 45도 정도 이렇게 경사지게 해주고 하악은 90도로 만들어줍니다. 하악은 보조 손잡이가 필요한데요. 하악 보조 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는 이 개인 트레이를 하악에 넣었을 때 손잡이를 누르면 뒤쪽이 구치 쪽이 깊어서 들려가지고 제대로 인상이 안 떠지는 그런 걸 막기 위해 보조 손잡이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여기 꼭 이렇게 눌러가지고 인상이 제대로 떠지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상악은 보조 손잡이를 안 만들어준 걸로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배운 내용으로는 상악에도 보조 손잡이를 만들어준다면 여기 구강 전정 부위에 버섯이나 작은 우산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면 하악처럼 훨씬 더 정밀한 인상을 뜰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트레이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개인 트레이에 이제 변연을 형성해주는 과정을 하는데요. 이때 이 변연을 형성해주는 이유는 의치 주위의 점막 움직임과 조화된 의치상 변연부 형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개인 트레이를 구강 내 시험 적합에 잘 맞는지 점검한 다음 그 다음 환자분에게 근육 운동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 넓게 변연을 형성해 줍니다. 그 다음 무치학에서 기능 인상을 합니다. 총이치 제작하기 위한 작업 모형을 얻는 목적으로 체득하는 인상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총이치는 기준이 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구강 내
상태를 정확히 떠야 그 환자에게 가장 맞는 그런 틀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서 구강 내 상태를 정확하게 뜨기 위해서는 흐름성이 좋고 정밀도가 우수한 인상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치약 인상제가 다 떠졌습니다. 그 다음 작업 모양을 제작합니다. 최종 인상제에 바로 석고를 부으면은 흐르기 다 옆으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변을 막을 수 있는 측벽을 박싱 왁스로 형성해 주는데요. 근데 이 박싱 왁스는 점착성이 없기 때문에 점착성이 있는 유틸리티 왁스로 인상제 변연의 폭이 가장 넓은 부위에서 하방으로 5mm 정도 그쯤에 유틸리티 왁스를 붙여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 그 주변으로 박싱 왁스로 측벽을 형성해 줍니다. 바로 부으면은 석고가 넘칠 수도 있으니까 완전하게 봉합됐는지 침수로 확인하고 초경 석고를 주입해 줍니다. 초경 석고는 가장 단단한 석고입니다. 이 석고가 경화가 완료되었으면은 과잉 부분을 트리밍합니다. 하고 기저면 두께가 한 15mm 정도로 치조대와 평행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형 기저면에 V자 형태의 너치나 그루브 형성해서 분할 모형 제작합니다. 상악은 모형 치주정부 해당하는 기저부의 그루브 형성하고 하악은 텅스페이스 부위 제외한 두꺼운 치조제 방향에 맞춰 형성하거나 너치를 형성합니다. 너치는 길이가 20mm, 폭우 15mm, 깊이가 10mm 정도로 언더컷이 없어야 되고 위치는 정중부나 좌우측 후방부에 형성합니다. 후연펫의 디자인을 해줍니다. 이 후연펫의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상악 틀니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자인으로 인해 의치사 유지력 증진을 해주고 그리고 이 디자인으로 음영을 형성해서 틀니랑 구강 전정에 딱 붙게 해서 발음도 용이하게 하고 혀도 이물감을 이렇게 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 기초상을 만들어 줄 때 먼저 외형선을 기입하고 해줍니다. 규합상은 블록아웃과 릴리프를 해주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구강 내 연조주기 때문에 언더컷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모형상에서는 언더컷 장용으로 기초상 제작할 때랑 기공 과정 중에 착탈할 때 모형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형상 언더컷인 부위나 함몰 부위들 그런 데를 왁스 이용해서 블록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치 상하 치조제와 구개부 점막은 부위 따라 두께가 달라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윤기, 절치우두, 연조직과 형성부, 치주돌기 예리한 부위, 악설골근선부, 하악윤기, 이공 등을 왁스로 완충해 주는 게 릴리프입니다. 이렇게 블록아웃과 릴리프 과정이 끝났으면은 레진을 기초상 압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합제를 만들어 줍니다. 교합제는 상실된 치아랑 치조골 치은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공치가 배열되는 부분입니다.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하고 폭은 상악에서는 서로 같게 하지만 전치부는 5mm, 소고치부는 7mm, 대고치부는 10mm로 전치에서 고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교합제 높이는 상악인 경우 전치부는 순축 변연에서 22mm, 구치부는 상악 결절 부위에서 7, 8mm 정도이고 하악인 경우에는 전치부에서 순축 변연에서 18mm, 구치부는 구용기 높이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 상악 교합제를 부착하고 나서 교합 체득을 합니다. 교합 체득은 치료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총이치를 제작할 때 상악 인공치가 교두끼리 맞물려야 할 하악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정상 유치학에서는 중식 교합위에서 상악 교도끼리 맞물리고 있습니다. 무치약 보철에서 치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추측으로 하악 위치에서 상하 인공치가 맞물리게 총이치를 제작하게 됐는데 이때 상악에 대한 하악의 수직적, 수평적 또는 임의적인 위치 관계를 악관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악 악관관계를 생체 기록하는 행위를 악관관계 기록 또는 교합 체득이라고 합니다. 이 교합상을 이용해 교합 체득한 교합제의 순면에 전치부 인공치 선택 배열할 때 기준으로 참고해야 할 수 있는 정중선, 구각선, 상순선, 하순선을 표시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교합 기록이 완료된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이때 상악 교합상 순축면에 정중선과 구각선, 상하순선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인공치 배열을 합니다. 인공치 배열할 때 인공치의 선택하는 기준은 무치약 환자는 남은 안 좋은 치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공치를 선택할 때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 인공치는 이제 그 사람의 피부색과 나이, 성별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해 줍니다. 인공치를 이제 배열할 때 상악법, 하악법이 있는데 주로 상악법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 상악법은 왜 이렇게 상악법으로 꼭 배열을 하냐면요. 상악법은 전치부터 배열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전치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치부부터 배열하는 상악법으로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상악법은 교합제 가상 교합 평면이 상하순 접선보다 한 1mm 하방에 설정되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 절단면이 가상 교합 표면에 일치하도록 하는 배열 방법입니다. 상악 전치부는 교합제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을 하고요. 하악 전치부는 절치 유도각을 위해 상악 전치 치부 사이 거기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를 반드시 형성해 줘야 합니다. 특히 전후방 위치랑 전방 경사, 근원심 경사, 수평면 대한 상하방 위치, 장축에 대한 회전 등 그런 거에 대해 고려를 하면서 전치를 배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합 기록 후 교합상을 교합기에 장착한 다음 절치 유도핀이 유도판에 접촉되어 상하 교합제가 균일하게 접촉되는지 확인한 다음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구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하악 교합제 기준으로 상악 구치의 교두 높이 차이를 부여하여 보상성 망국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 치은 형성과 의치상을 조각합니다. 이 치를 형성하는 이유는 자연감을 부여하고 심미성을 높이고 위치 유지와 안정 및 저작 발음 등 그런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왁스를 약간 용융시켜서 인공치 치근부에 치조부를 풍요하게 올려줍니다. 특히 상악 견치부에서는 치근부의 풍도를 강조해서 견치 치근 형태가 약간 이렇게 돌출될 수 있도록 형성해줘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나비치가 제작이 완료되면 구강 내에 시적을 합니다. 시적을 하고 연조직의 운동과 전치부 인공치 신미성, 교합 상태, 치의 형태랑 발음 이런 기능적인 면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총이치 제작 과정 중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